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완전히 정신 나간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FHFO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Fuck around and find out. 그러니까 개판 치다가 대가 치르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 케이스거든요. 주인공은 이언 윌리엄 모지스라는 35살 남자인데요. 애리조나주 메사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뭘 했냐면요. 2025년 4월에 테슬라 매장 가서 불 질렀어요. 그냥 불만 지른 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방화를 저지른 거죠. 사건은 2025년 4월 28일 새벽 2시쯤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면 완전 한밤중이잖아요. 이 친구가 가솔린 캔이랑 백팩을 들고 매사에 있는 테슬라 매장으로 나타났대요. CCTV에 다 찍혔거든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요즘 세상에 CCTV 없는 데가 어딨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큰 회사 매장에 당연히 감시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놓고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 친구가 준비해온 물건들을 보면 진짜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 붙이기 쉽게 만든 파이어 스타터 로그를 건물 근처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가솔린을 건물이랑 차량 3대에 다 부었다고 해요. 차량 3대요. 한 대도 아니고 3대예요. 그리고 불을 붙인 거죠. 그 결과로 테슬라 사이버트럭 한 대가 완전히 전소됐어요. 사이버트럭 아시죠? 앨런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이에요. 완전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재산 피해만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이 친구가 매장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thief라고 써놨대요. 도둑이라는 뜻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철자가 틀렸어요. 원래 thief가 맞는 철자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thief라고 써놨어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완전 놀림감이 됐죠. SNS에서 사람들이 막 범죄자가 철자도 못 쓰네? 이러면서 개웃겨 했대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도 이 얘기로 완전 난리 났었고요. 불 지르고 나서 이 친구가 뭘 타고 도망갔냐면요. 자전거요. 자전거 타고 도망갔어요. 2025년에 21세기에 방화 저지르고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영화 같죠? 근데 당연히 멀리 못 갔죠. 매사 경찰이 약 1시간 후에 매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이 친구를 체포했어요. 400m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400m밖에 못 간 거예요. 자전거 타고 말이죠. 얼마나 허둥지둥 도망갔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체포될 때 상황이 더 가관이에요. 이 사람이 CCTV에 찍힌 거랑 똑같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대요.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팩을 뒤져봤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가 있었대요. 테슬라 매장 위치를 표시한 지도요. 이건 완전 범죄 계획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증거를 본인이 다 들고 다닌 거예요. 수사 당국은 이게 정치적 동기로 저지른 방화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나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는 거죠. 실제로 앨런 머스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꾸고 여러 정치적 발언들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누군가가 싫고 그 사람의 회사가 싫어도요. 불 지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건 범죄고 게다가 사람 다칠 수도 있는 엄청 위험한 짓이거든요. 실제로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이 불이 소방관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요. 불 끌어온 사람들도 목숨 걸고 일하는 건데 이 친구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위험해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모제스는 10월에 연방 대배심에서 제기한 5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어요. 5가지 혐의 전부요. 하나도 부인 안 하고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워낙 명확하니까 발 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연방법원 판사인 다이앤 제이 휴메테와가 모제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5년이에요. 게다가 출소한 다음에도 3년 동안은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년 동안은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상금도 내야 하는데요. 배상금 액수는 2026년 4월 13일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결정된대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사이버 트럭 한 대 값에 건물 피해액에 소방 비용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엄청난 돈이 나올 거예요. 아마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을 담당한 연방 검사 티모시 콜체인은 정말 강력하게 말했어요. 방화는 절대 미국 정치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만이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불 지르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검사는 또 모제스의 행동은 대중과 응급 구조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쉽게 치명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5년 형량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애리조나 지역사회와 사업체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완전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메리코파 카우니 검사인 레이첼 미첼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이 선고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폭력과 협박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치적 또는 개인적 불만에 대한 보복으로 사업체에 불을 지르는 것은 항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미철 검사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는 안전함을 느낄 자격이 있으며 이 선고는 메리코파 카우니가 어떤 형태의 정치적 폭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앨런 머스크가 좋든 싫든, 테슬라가 좋든 싫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그 감정을 범죄로 표출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연방 방화법에 따라 강제 형량이 적용됐어요. 연방법에서 방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건 그만큼 중범죄로 취급한다는 의미예요. 모세스는 이제 35살인데 앞으로 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해요. 나이로 치면 40살까지 감옥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교도소에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출소에서도 3년 동안은 보호 관찰이니까 43살까지는 완전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전과자가 되면 취업도 어렵고 특히 방화범이면 더더욱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방화범을 고용하고 싶어 하겠어요? 배상금도 엄청날 텐데 돈 벌기 더 힘들 거고요. 말 그대로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해요. 아무리 화가 나고 불만이 있어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본인만 손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CCTV 천지인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혀요. 증거도 다 남고요. 모제스는 철자도 틀리게 써놓고 증거도 다 들고 다니고 같은 옷 입고 있고 자전거 타고 400m밖에 못 도망가고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허술한 범죄였어요. 근데 허술하든 치밀하든 범죄는 범죄고 대가는 똑같이 치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완벽한 FAF 사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이죠. 개판 치다가 대가 치르는 거. 모제스가 정확히 그걸 보여준 케이스예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꽤 큰 화제가 됐어요. 테슬라 오너들이나 팬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고요. 아무리 회사나 CEO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근데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정치적 의견 차이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이번 선고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5년 징역에 3년 보호관찰에 배상금까지 정말 강력하게 처벌한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교훈적인 사건이었죠?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이에요. 모제스는 지금쯤 교도소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겠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고 나와서도 전과자로 살아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아이러브9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